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혼합시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재산은 7대 3으로 나눠요. 뭐라고요? 나보고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나도 결혼 내내 맞벌이 했는데 7대 3이라뇨? 이런 식으로는 이혼 못해요. 재판으로 갑시다. 저런, 쉽지 않겠네요. 이 부부처럼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혼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정법원 중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을 확인하고 그 관할 구역에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쪽도 살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사는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청구 취지에는 재판으로 구하는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청구 취지에 이혼,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내용, 면접 교섭 내용, 재산 분할 청구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첨부 서류로 증거자료와 함께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이 열리나요? 보통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요. 상대방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반송 등으로 송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송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첫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첫 재판기일 이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거나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재판을 열지 않고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 회부는 왜 하는 건가요? 통상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에 내밀한 갈등이다 보니 서로 주장이 상반된 반면 증거가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부부 갈등의 진정한 원인이나 자녀 양육 상황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죠. 조정 절차는요?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이혼소송을 냈는데 다시 합의하라는 것인가요? 우리 가사소송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조정 절차에서 법원의 중재하에 서로 원하는 내용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부부 스스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향후 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나요? 네, 동의합니다.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네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니 저로 지정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군요. 별거 중이신가요? 네, 별거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누가 양육 중인가요? 아이들 엄마가 양육 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못 본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연락도 없었어요. 더구나 별거한 이유로는 아이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자녀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될 때까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건전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양육비도 지급하셔야 해요.
사전 처분으로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는 자녀들을 월 2회,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양육 환경 조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다툼이 있는 부분은 위자료 인정 여부, 양육비와 면접 교섭, 재산 분할이네요. 다음 기일까지 양측 쟁점 부분에 대해 정리한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면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은 1월 1일 11시입니다. 재판에는 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이혼 소송은 본인과 자녀에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예요.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법정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가사소송에서는 본인 출석 의무가 있어요. 만약 기일 소원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가정법원 판사가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임시 처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혼 사건에서는 주로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 교섭, 양육비나 부양료 지급, 접근 금지 등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내려지죠. 만약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처분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양육 환경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에서 추가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피고보다 자녀와의 유대감이 깊은 점을 첨삭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할은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과 함께 맞벌이로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므로 5대5의 분할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합니다. 월소득, 경제상황, 양육보조자 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분할은 피고와 원고의 소득 차이 등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고 조사도 마무리되면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을 알려줍니다. 판결 선고일은 2000년 10월 1일입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요. 판결문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판결문을 송달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도 항소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판결 확정일에 이혼한 것으로 된답니다. 아,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의 흐름이 이해된 것 같아요.